이번 시간에는 4장 회귀 문제를 해보도록 하죠. 회귀 첫 번째 이제 회귀 문제와 뭐 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분류 문제를 다뤘어요. 분류 문제는 그게 이제 대상들의 문제가 어떤 샘플들을 주고 그 훈련을 통해서 라벨을 타겟을 분류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고양이와 개 그림을 두고 이건 고양이다, 개다 이렇게 주고 이제 분류를 하는 게 이제 그 라벨을 알아맞추는 게 문제였죠. 우리 보안 분야에서도 뭐 관제나 뭐 이런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 같은 것들 보면 현재 이상징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의 이제 라벨을 붙이는 그런 게 이제 분류 문제인데, 회귀 문제는 뭐 회귀 문제라고 해서 분류 문제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다만 분류 문제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카테고리화된 이런 클래스들의 라벨을 이제 알아맞추는 거라 그러면, 회귀 문제는 좀 더 그보다 이제 디테일하죠. 정확한 수치를 알아맞추는 게 이제 회귀 문제인 거예요. 영어로 리그레션이라고 하고, 통계 분야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관심이 대상이었던 이제 한 분야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기계학습으로 오면서 이제 회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접근들을 시도하게 됐는데, 어쨌든 회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수치를 예측하는 이제 지도학습 문제인 거죠. 학습 데이터를 주고 그걸로부터 이제 어떤 하나의 함수를 예측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함수를 알아내고 그 함수에다가 그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함수를 얻어내면 그 함수에다가 이제 어떤 입력값을 주면 결과를 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주식값을 예측한다는 게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회귀 문제일 수 있죠. 과거에 이제 그 어떤 특정한 회사의 주식 값의 어떤 데이터 패턴 데이터를 주게 되면 그 주식값의 어떤 변화 추이에 가장 적합한 함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물론 그때의 입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 회사의 재정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뭐 국가적 정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입력값을 통해서 그 주식값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그 중간에 있는 함수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함수를 찾아내게 되면 이제 그 입력으로 사용했던 어떤 이제 뭐 세계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그 회사의 재정 상태, 그다음에 사회적인 요인, 그다음에 국가 정책 이렇게 세 가지 변수를 입력하게 되면 그때 이제 그게 부합하는 주식값을 이제 추정하는 게 회귀 문제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냥 회귀 문제는 함수를 추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함수를 추정한다.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 4장에서 다루는 것도 다 이제 함수를 추정하는 그런 문제들로 이제 예제를 구성해 놨는데,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된다. 되게 이제 이렇게 추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값을 수치를 수정한다는 게 어떤 fx를 추정하는 거죠. fx가 어떤 식인지.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입력값을 줬을 때 x들을 가지고 뭐 x 제곱을 하든 x를 하든 뭐 사인 x를 하든 어쨌든 여러 가지 함수들의 조합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개수들이 이런 것과 이 함수의 형태를 예측하는 거죠.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그 데이터 어떤 함수가 있으면 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이 함수를 추정하는 게 이제 회귀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이건 이제 점이 찍어져 있는데 직선으로 회귀를 하는 거죠. 직선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그림은 이제 곡선으로, 이게 포물선 제곱 x의 제곱 형태인 거죠. 요거는
선형인 형태인 거고, 이런 식의 이제 함수를 추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 데이터는 이제 물론 직선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이제 보면 알겠지만 직선에서 벗어나 있긴 한데 요거에 가장 적합한 함수를 찾는 거죠. 요것을 가장 피팅이라 그러는데 피트가 이제 뭐 적합하게 하다, 뭐 맞추다, 그래서 뭐 피팅 모델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옷을 이제 가장 잘 입게 뭐 입은 뭐 어쨌든 이 점들을 가장 점들과 가장 잘 맞는 좀 더 뒤에 뒷부분에 그 어떤 선이 가장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그 함수 아니 그 평가하는 평가 지표도 있는데 그건 뒤에 나올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선분으로 이런 점들을 가장 잘 맞게 이제 표현하는 함수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특정한 이제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R축 여기가 X축이 이제 입력값이 될 텐데 특정 입력이 왔을 때 그때 요 Y 그때 출력이 뭐냐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어떤 회사의 재정 상태다 그러면 그때 주식값이 얼마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때는 이 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선을 가지고 이 점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 3분을 찾아내고 그 3분이 찾아지면 실제 예측은 그 3분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8이다 했을 때 그때 주식값이 얼마냐는 이 3분을 찾아내는 게 이게 이제 그때 주식값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함수를 찾고 여기 함수는 3분인 거죠. 그 3분으로부터 이제 구해진 3분을 가지고 추정을 한다. 우리가 어떤 모르는 미지의 입력에 대해서 그 결과를 추정한다. 이게 이제 해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3분을 찾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회계 문제를 뭐 몇 가지 분류하죠. 식의 형식에 따라서 이제 선형이니 비선형이니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죠. 선형이기는 말 그대로 변수들이 다 1차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선형회계예요. 보면 딱 보면 이게 이제 그냥 상수고 인터셉트라고 그러죠. 뭐 옛날에 y절편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그리고 이제 이런 x1, x2 이런 것도 이제 변수거든요. 나중에 xp까지 이제 총 p차의 p차 방정식이죠. 함수죠. 그럴 때 보면 x1, x2, xp라고 하는 게 다 1차야. 제곱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앞에 이제 w는 계수죠. 계수. 이걸 사실 추정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선형이다. 선형. 다 모든 변수가 1차로 되어 있는 거야. 여러 개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비선형은 이제 그 위의 것들을 다 비선형이라는데 예를 들면 이제 x제곱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또는 x 3승이랄지 아무튼 이렇게 1차가 아닌 어떤 식으로 되거나 또는 사인이니 코사인이니 탄젠트니 여러 가지 다른 좀 복잡한 수식으로 되어 있는 건 다 비선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공간 벡터 공간에다가 변수의 차원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선형들은 다 선으로 되거나 아니면 평면으로 되거나 3차원인 경우는 2차원에서는 직선이 되고 아무튼 뭐 이런 형태 그림도 그려지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개수로 변수의 개수가 몇 개냐 하나이면 단순 획이고 차원에 상관없이 위에는 이제 그 변수의 차원을 가지고 선형이냐 비선형이냐를 공부를 했지만 변수 개수로 단순 획이냐 다중 획이냐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한 개냐 x 하나예요. a하고 b는 변수가 아니야. 이런 개수라고 해요. 개수. 실제 값이 변하는 건 x라고 해. 입력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인 거고 요건 지금 세 개죠. x1, x2, x3. 그래서 다중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회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최소 제곱법과 평가 방법을 일단 이야기해 봅시다.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선이 가장 좋냐? 아까 이런 점이 지금 현재 4개가 데이터로 주어졌어요. 그럼 이걸 피팅을 한다 그러는데 가장 이 점들을 가장 잘 맞추는 그런 선분을 함수를 이제 골라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을 거냐? 그 고르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최소 제곱법이다라고. 최소 제곱법이 최소 제곱법은 실제로 x1 값에 대해서 y는 실제 값이에요. 실제 값. 데이터를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어진 데이터, 학습 데이터. 그래서 지금 x1에 대해서 y1이 실제로 주어진 거죠. 예를 들면 여기가 x1이고 얘는 x2고 3고 x4다 이렇게 되면은 이 x1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y 값이 주어지잖아요. y1, 뭐 y2, 여기에 대해서 y3, 여기에 대해서 y4 이렇게 주어졌겠죠. 점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 yx와 y로에 그랬을 때 이 선분은 어떤 선분이 가장 좋냐 그러면 요 합이 최소가 되는 게 이제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최소 제곱법이에요. 뭐냐 그러면 요 f x1이라고 하는 것은 이 f는 우리가 찾아낸 선인 거야. 여기서 말하면 세 개의 선이 있죠. 세 개의 선, 지금 세 개의 선이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이미 찾아낸 게 f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세 개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첫 번째 것을 뭐 요놈을 f1이라고 합시다. f1이 요놈을 f2, 요놈을 f3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각각 어떤 게 좋은 건지 찾아내야 되는데 f1에 대해서 이제 x1 값을 주게 되면 이 3분의 2에서 y 값이 나오겠죠. 요건 추정치야. 함수에다가 x1을 집어넣었을 때 이건 함수 추정치 찾아낸 함수이죠. 그렇지만 y는 어째요? y는 원래 오리지널 진짜 이제 값인 거죠. 데이터에 있는 값이. 이거 추정하고 실제 y 값하고 잘 맞는지 틀리는지는 빼보면 알겠잖아요. 빼보면 그렇잖아요. 같으면 0이 되겠지. 잘 맞췄으면 0일 거고 잘못 맞췄으면 값이 아주 커지겠죠. 0보다 아주 큰 값을 갖겠지. 그래서 결국은 요 둘의 차이가 추정치하고 실제 값하고가 얼마만큼 차이가 적냐라고 하는 적냐. 근데 이제 그냥 빼기만 해버리면 위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추정치 값이 요것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돼 버리면은 나중에는 예를 들면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점이 이렇게 있고 얘들이 추정값이고 여기 실제 값이다 그러면 얘들은 플러스일 거고 얘들은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는 것처럼 되니까 절대값을 씌워주거나 실제 차이만 기호 없이 그것만 누적해서 더하거나 아니면 제곱을 해줘버리니 이렇게 제곱을 해줘버리면 되겠죠. 그럼 실제 이제 값을 아무튼 모든 점에 대해서 데이터에 주어진 4개의 점에 대해서 추정치와 실제 값 사이에 차를 제곱해 가지고 합한 거야. 그게 이제 최소 제곱이야. 그것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죠. 당연히 정확히 맞추면 어때요? 이 값이 0이 되겠죠. 0이. 다 제곱에 플러스라니까 0보다 작을 수는 없고. 그래서 가장 작도록 하는 게 가장 잘 맞춘 f를 찾아내면 함수를 잘 찾아내면 요 값이 다 더한 최소 제곱 합이 0이 된다. 최소가 된다. 그래서 요놈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어쨌든 요 값이 최소가 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그런 함수를 찾아내는 거야. 최소 제곱의 합이 가장 작은 함수를 찾아내는 게 회기인 거죠. 회기. 그래서 이제 책에만 한번 책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함수에서 x m1, x2 이렇게 해가지고 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실제 데이터에서는 속성값이다. 속성값이 우리 앞에 속성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어떤 사람을 추정한다 그러면 이름, 나이, 주소 등 그 대상을 가리키려고 할 때 입력으로 쓰는 그런 변수가 속성인 거죠. 아까 주식값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그 회사의 재정 구조랄지 또는 사회경제 변수, 대외적인 그다음에 국가의 정책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변수이면서 또 우리가 기계학습에서는 이제 속성, 피처라고 하죠. 피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볼 것은 y 이꼬르 3x-2라고 하는 함수를 두고 이것을 과연 선형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선형 회귀라고 하는 기계학습 방법을 통해서 저 선분을 저 함수를 얻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일단 하고 좀 이따 평가 결정계수라고 하는 건 뒤에 일단 한번 한 다음에 실습을 해보면서 하고 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아나콘다를 스파이더를 실행하고 합시다. 파일을 새로 하나 열어서 이름을 뭐라 할까요? 리그레션 파일 이렇게 씁시다. 리그레션 파일 이렇게 그래서 해놓고 책에 있는 대로 쓰면 돼요. 설명하면서 쓸게요. import matplot lib highplot 이거 이제 그림 그리려고 하는 거죠. PLT로 이름이 기니까 PLT 렐리에이션에서 쓰는 거다. 변명으로 numpy도 마찬가지로 기니까 MP라고 이제 줄여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거죠. 먼저 이제 x 입력에 해당하는 x 값을 이제 랜덤하게 측에서는 이제 했어요. np numpy에 보면 랜덤이라고 하는 이제 모듈이 있는데 거기에 랜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있지만 랜덤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이제 쉐입 차원을 지정해 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이렇게 하는 d 1, 2 뭐 이쪽에 n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채우라고 옵션. 그게 이제 차수인 거예요. 그래서 100 이렇게 하면 100 1 이렇게 100 1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바로 엑셀 출력해 보면 이렇게 이게 100개야 100개 100바일로 2차원이죠 2차원 100바일이니까 2차원 배열이 되죠. 2차원 배열이 하나씩인 값이 1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랜드라고 하는 함수는 0부터 1 사이에 있는 0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을 균등분포 형태로 이 사이에 있는 값을 다 동일한 확률로 추출해 주는 거죠. 샘플링 해주는 함수죠. 랜드라고 하는 것은 0부터 1 사이 값을 100개 이런 식으로 2차원으로 100바일 형태로 이제 생성해 주는 게 랜드 함수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러면 0부터 1 사이 값으로 되니까 x를 좀 이제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x 곱하기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x가 가장 작은 값이 뭐죠? x가 가장 작은 값이 될 수 있는 거 0이죠. 가장 큰 값은 1이겠죠. 0부터 1 사이즈 값이니까 요 식에다 집어넣어봐. 가장 작을 때 값을 x가 0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 그리고 x가 1일 때 가장 큰 값일 때는 4에서 2를 빼니까 2가 되죠. 그래서 이 범위가
0부터 1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이제 범위가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x의 입력값을 바꿔준 거야. x의 입력값을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는 어떤 랜덤한 값들로 x값이 100개가 추출한 거죠.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x를 마련해 놓고 y 값을 이제 해야 되죠. y는 주어졌어. 함수는 주어졌죠. 함수는 3x-2죠. 그래서 그대로 쓰면 됩니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이제 y 값은 그 100개의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 값에다가 다 이제 3을 곱하고 빼기 2를 해준 형태의 이제 y 값 쓰시면 돼. 이게 이제 데이터인 거예요. 학습 데이터.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스캐터라고 하는 이제 그림 그리는 점 찍는 거야. 스캐터는. 그래서 x하고 y 좌표를 넣으면 돼요. 마커만 어떤 점을 찍을 건지만 해주기 위해서 이제 플러스 기호로 배달하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하고 쇼우 하면 이제 그림을 보여주죠. 그러면 여기 플롯이 있죠. 이렇게 이제 그려진 걸 알 수 있죠. 실제 이제 x 값을 한번 출력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값이니까 앞에하고는 다르게 구간 조정이 돼 있죠. x 값들이. 아까 처음에는 0부터 1 사이 값이었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값에 대해서 x 값이 3x 마이너스 2 선형이죠. 3x 기울기가 지금 3이어서 3이고, 절편이 이제 마이너스 2인데, 어쨌든 그런 형태의 이제 선형이 요게 이제 있는데, 우리가 요걸 과연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회귀 기하학습 알고리즘이 이 함수를 찾아내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책에서는 이제 그 선형 리그레션이 내부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함수를 찾는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다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하게 되는데, 조금씩 기울기를 이제 조정해 보는 거야. 아까 그 최소 제곱값 있잖아요. 그것들을 조금씩 이제 변경해 가면서 그 값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함수를 옮겨간다고 해. 그래서 이제 그걸 찾는 거죠. 파라미터가 이제 여기 두 개잖아요. 찾아야 될 게 3이라고 하는 놈하고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걸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아래다 써도 되는데 위에 씁시다. 사이키트론이 이게 이제 우리가 모델 머신러닝 플랫폼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아니다. 프롬으로 해야 되겠네. 프롬에서 요 사이키트론으로부터 임포트 뭘 하냐 그러면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형 모델이죠. 사이키트론은 앞에서 우리가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니 여러 가지 했었죠. 분류 문제 다룰 때 여기 트리니 디스전 트리 앙상블 모델도 있었고 SVM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이키트론에서 제공하는 기계학습인데, 리그레션에서도 마찬가지 리그레션이 있어요.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걸 모듈을 임포트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모델은 리니어 모델에 있는 보면 여러 가지 리니어 모델에도 리그레션에도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우리가 사용하려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니 기타 여러 가지 분류기도 있고, 그리고 SGD 리그레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타티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이런, 아무튼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선형 리니어 리그레션이다. 이렇게. 기본으로 아무것도 이제 아규멘트 주지 않으면 1차 단순 회귀가 됩니다. 단순 선형 회귀. 이렇게 하고 모델점 피트에 그 분류 문제하고 똑같아요. 학습을 시키는 것은
x하고 y 두 개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주는 거죠. 데이터를 앞에서 만들어진 100개를 주는 거죠. 100개를 100개를 x의 x 값하고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 값은 랜덤한 값을 가는 거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함수 결과값이 분류 문제도 비슷하죠. 분류 문제도 이 y를 주잖아. 다만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거죠. 라벨에 해당하는 거. 지금 a는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주는 거죠. 함수 값처럼. 이렇게 하면 이제 모델이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함수를 제대로 맞추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 출력을 해보면 되는데 모델에 보면 여러 가지 속성 값들이 있죠.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모델의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게 계수, 아까 x 앞에 붙는 요거에 3자에 해당한 그걸 제대로 찾는지 한번 보자. 어떤 학습된 결과로 그 선형 모델의 코에피션트가 뭔지, 그 다음에는 인터셉트가 이제 절편이에요. 절편 요거죠. 마이너스 2 요거에 절편이에요. 그놈들을 출력해 보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때요? 정확히 찾아내 버렸잖아요. 3과 마이너스 2 코에피션트 값은 지금 마이너스 3.0으로 돼 있잖아요. 3.0 3이죠. 3 3이고 인터셉트는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점 정확히 찾아내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제 데이터가 아주 이건 이제 데이터가 좀 이상적으로 뽑힌 거잖아. x에 대해서 y 값이 정확히 함수 값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실제는 이제 이렇지는 않죠. 우리가 주식 값을 예측한다 했을 때 어떤 함수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주식 값이 나오는 그 함수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그 오차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실제 데이터에서.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냥 함수에다 집어넣고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y 값들 어떤 함수를 따르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제 그렇지 않죠.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피팅은 잘 안 되는데, 이건 이런 것처럼 함수가 정확하게 있는 경우는 정확하게 좀 찾아내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오차가 있는,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해보자라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오류를 좀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코드에 나와 있어요. 다른 건 다 손댈 것도 없고, 이 y 값에다가 오류를 좀 집어넣으면 돼요. y에다가 플러스 이퀄에서 뭐 어떤 y 값들에다가 총 100개가 지금 요 선에 있는 값을 각각에다가 이 y 값이 y축에 있는 값에다가 뭘 섞냐 그러면 마찬가지로 랜덤한 값을 집어넣는 랜덤한 값을 랜드 n 이렇게 마찬가지로 100개를 해야 돼. 100개를 100바일로 그래야 이제 요 100개에 대해서 이걸 한번 출력해 볼까요? 이렇게 100개가 만들어지죠. 이건 마이너스 값도 있죠. 예. 앞에 있는 랜드하고 랜드 n의 차이점은 이 랜드하고 랜드 n의 차이점은 이것은 0부터 1 사이에 있는 균등 분포야. 유니폼 분포라고. 우리나라 말로 균등 분포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0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이 뽑힐 확률이 균등해. 근데 이제 랜드 n이라고 끝에 n자가 붙은 놈은 글자 한 글자 잘 이름은 정규 분포야. 표준 정규 분포. 혹시 들어봤나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평균이 0 값을 갖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정규 분포라고 이렇게 되어 쓰죠. 표준 정규 분포. 그러니까 요 값이
0에 있는 놈이 가장 많이 나오고, 0에 있는 놈 0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조금 나온 샘플링을 하는데, 샘플 조금 나온다. 그래서 결국 100개를 뽑는다는 건 뭐냐 그러면 100개를 이 표준 정규분포에서 100개를 뽑는다는 100개를. 근데 평균이 0이니까 0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죠. 이건 확률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실제 0 근처에 있는 이 부분에서 값이 제일 많이 나와. 100개를 보면은 0.1 뭐 이렇게 하거나 마이너스 0.1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식의 0 근처에 있는 값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저 끝에 이런 애들은 뭐 마이너스 2나 뭐 플러스 2나 이들은 아주 적은 확률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야. 어쩌다 한 번씩. 그래서 요 표준 정규분포에서 샘플링을 했다는 것은 0 근처에 있는 애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나머지들은 0에서 멀어진 애들은 갈수록 확률이 낮게 나오는 거죠. 균등분포를 그림을 똑같이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 물론 이것은 0부터 1까지로 제한이 되죠. 표준 정규분포는 제한이 없어. 그 결과값이 0이 가까운 애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지. 아주 플러스 큰 값도 마이너스 큰 값도 나오긴 해. 근데 확률이 아주 작으니까 잘 나오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이 랜드에는 균등분포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확률이 동일해. 이렇게 요 확률이 아까 걔는 요렇게 됐잖아요. 0은 높고 나머지는 낮고, 근데 얘는 0부터 1 사이 값의 확률이 동일하니까 요 구간에 있는 어떤 놈이 0도, 1도, 뭐 0.5도, 0.2도, 3도, 0.6도 다 똑같은 확률로 균등하게 나온다. 이 차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확률 통계를 고등학교 때 잘 안 배웠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한 겁니다. 제가 더 설명 잘 하죠. 아무튼 그 차이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요 코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뽑아지니 0을 기준으로 샘플링 된 100개를 원래 y 값에다 이제 더해주는 거야. 여기 100개 앞에서 일단 요 3분에다가 요 3분에다 요 선에 있는 얘들 거기에다가 요 y 값에다가 다 100개를 방금 했던 그 랜덤한 값을 표준 정규분포를 뽑았던 그 놈을 이 y에다 다 더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림이 바뀌겠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 한 줄만 집어넣으면 돼요. 비교를 위해서 좀 달리 했네. 이렇게 해놓고 그림을 두 개를 지금 그렸죠. 그림을 요걸 밑에다 그렸구나. 하고 요놈하고 모델의 프리딕트라고 하는 앞에 분류에서도 봤죠. 프리딕트는 실제 x 값을 가지고 학습된 모델이 추정한 값입니다. 앞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코에피션트하고 인터셉트는 함수의 개수인 거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즉 fx가 여기 코에피션트 COEF에 해당하는 것 곱하기 x하고 그 다음에 인터셉트에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을 가지고 이 프리딕트는 실제 x를 이제 집어넣어 보는 거죠. 하나씩 넣어서 요게 이제 결국값으로 나오는 예측치가 되는 거야. fx1 이렇게 이렇게 100개를 만들죠. 100개를 요게 요렇게 쓰면은 x가 100바이 1이잖아 지금. 그래서 요놈하고 이제 실제치하고 여기 xy는 실제치죠. 데이터. 그리고 밑에 있는 놈은 그 x에 대해서 예측치고 리그레션 된 모델을 통해서 예측된 거고, 이 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그림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y 값은 노이즈가 이제 끼어 들어간 거죠.
표준 전기 분포로부터 추적한 거니까 한번 보면 이제 이겁니다. 보면 이 플러스 기호는 노이즈가 들어간 거예요. 플러스 기호가 들어간 것은 요 플러스 D가 되는 것은 원 데이터죠. 요 Y인 거예요. 요 Y. 원래 선형인 거에다가 요 랜덤하게 표준 전기 분포로부터 Y 값에다가 노이즈를 줬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죠. 원래 선분으로부터 왔다 갔다 하는데 모델은 어때요? 리그레션 모델에 의해서 모델에서 예측한 것은 모델은 예측한 건 선형이잖아. 그럴 수밖에 없지. 그냥 요 두 개를 예측했잖아. 예측한 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을. 그래서 해당하는 x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맞춘 놈도 있지만 나머지들은 이제 틀리잖아. 이렇게 오차가 생기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두고 이렇게 선을 함수를 만들게 되면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딱 정확히 맞아지지 않잖아. 아마 정확히 예측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둘이 점이 똑같이 찍혀야 되는데 들쭉날쭉하죠. 그때 이제 코에피션트하고 인터셉트를 보면 이렇게 지금 2.8과 마이너스 2.02 이렇게 되죠. 실제 예측한 함수 만들어진 함수는 요거죠. 2.8 뭐 이렇게 뒤에 더 있지만 생략하고 마이너스 2.02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함수를 찾아낸 거예요.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로부터 별표로 아니 플러스 기호로 되어 있는 파란색 그거하고 가장 적합하게 아까 최소 제곱법이 루트 민 스퀘어 뭐 민 스퀘어라 그러는데 리스트 민 스퀘어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 가지고 찾아냅니다. 그걸 가장 값을 가장 작게 아는 3분을 찾은 거죠. 그때 이 3분의 기울기하고 절편이 이렇게 되더라. 아까와 좀 이제 달라지죠. 왜냐면 데이터가 이제 흐트러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핵에서의 평가를 한번 봐보자. 평가를. 그래서 이제 회귀가 얼마만큼 잘 됐느냐 라고 하는 것이 평가하는 지표를 이제 해놨는데 사실 뭐 아까 최소 제곱 그 값으로 해도 됩니다. 그 값으로 해도 왜냐면 0에 가까우면 가장 잘 예측한 거잖아요. 예측한 건데 이제 좀 어떤 지수를 좀 평가 지표를 좀 객관화하고 좀 일반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결정계수라고 하는 건데 R 스퀘어 뭐 코에피션트 R 제곱 뭐 계수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책에 약간 그 수식이 R 제곱 이코르 마이너스 1 이코르 1 마이너스 하고 뭐 관측값과 관측값 전체 평균 이 제곱은 약간 내 번역이 잘못될 것 같아요. 의미 전달이 잘 안 돼서 제가 인터넷에서 수식을 찾아가지고 좀 적어놨는데 이게 더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책에는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아무튼 이 의미를 설명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만 자세히 설명할게요. 정확히 이해 잘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보면 요걸로 이제 그게 잘 됐는지 어쨌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1에서 빼주는 거죠. 오른쪽 값만 이제 이해를 잘 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SSTOT라고 써있는데 S 토탈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까 뭐예요 보면 요 식은 요 식은 이건 이제 요거는 이제 실제치 이건 이제 관측치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원래 값인 거야. 아까 우리가 y 이퀄 해가지고 뭐 3x 마이너스 이렇게 했을 때 y 값에 해당하는 거야. 실제 관측치라고 이거 관측치라고도 해요. 업저브도 이제 관찰했다는 실제로 얻어준 값인 거죠. 데이터로. 그것과 요건 이제 그것들이 평균이야 평균. y 반은
평균. 그래서 각 y 값으로부터 총 100개, 아까 100개였다면 100개의 첫 번째, y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쭉 y의 100번째까지 해서 얘들을 평균해 놓은 거예요. y 봐. 이건 똑같은 거죠, 다 이게. 왼쪽은 다 다르지만 오른쪽에 있는 다 똑같아요. 이걸 싹 더해 놓는 거예요. 싹 더해 놓는 게 SSTUT다라고. 그것을 그림으로 이해해 보자면 요즘 4개의 데이터 있잖아요. 4개의 데이터. 똑같대. 양첨은. 똑같은데 y 바는 뭘 의미냐면 요놈들의 y 값이 요즘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높이가 여기 y 값이잖아. 각각 요놈들을 더해서 4로 나눈 평균 값인 거죠. 그때 그 y 값이 요 선분인 거야. 여기에 해당하죠. y바가. 그랬을 때 요 차라고 하는 거야. yi 마이너스 y바. 그건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 4개에 대해서 다 요 길이야. 그렇잖아요? 요 차가 y1 마이너스 y바잖아. 요놈은 y2 마이너스 y바고 요 길이. 요 길이. 그래서 그놈을 제곱했다는 얘기니까 제곱하잖아요. 제곱. 그 의미는 뭐냐? 요 놈을 제곱했다는 것은 요 사각형이 면적하고 똑같다고. 그렇잖아요? 요 놈은 정사각형이에요. 요것이 y1 마이너스 y바고 요 놈도 길이가 y 마이너스 y바라고 이렇게 하면 제곱이니까 두 번 곱한 거잖아요. 요 놈 곱하기 요 놈이잖아요. 정사각형 면적이잖아요. 요 면적이 넓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 요 놈의 값은 의미는 뭐냐 그러면 요 네모 4개 더해 놓은 거죠. 싹. 전체 면적을 요 놈인 거예요. 요 놈이 이제 분모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분자에 해당하는 SSRES라고 하는 거 뭐냐 그러면 그럼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이 평균이 아니고 예측치. 아까 함수를 이제 예측했잖아요. 요 함수 지금 예측한 상태. 함수를 알아냈어. 그랬을 때 그 y 관측치하고 실제값하고 이 함수를 통해서 얻은 값이 그 둘 사이 차이. 그걸 제곱해갖고 여기 아까 같이 뭐였어요? 제곱 평균이었잖아요. 아니 제곱 합이었잖아요. 제곱 합이. 앞에서 요놈을 취소한다 그랬는데 제곱 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사실 에러죠. 에러. 오차라고 오차. 에러가 있죠. 이거는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그럼 0이 돼야 되는데 뭔가 틀린 거잖아요. 흔히 이제 그걸 2로 표시한다고 빼는 거 차이를 에러라 그래가지고 그 제곱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그려보자면은 이건 그림이 좀 근접해 있으면 이제 사실 사각형을 그리기가 쉽지 않는데 여기 좀 약간 떨어져 있는 거 보면 요 차이가 에러인 거죠. 그것이 2야 2. 그건 마찬가지 제곱하니까 요 면적이죠. 요 면적.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다 더한 거야. 이 면적들이 합인 것이지. 그래서 아까쯤에 제곱합이라고 하는 게 여기 말할 때 요거 최소 제곱법 할 때 이 제곱의 합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요런 면적들이라 이 면적들. 이 면적을 최소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구했던 면적이 합분에 요렇게 이제 추정 후에 이것은 이제 관측치 원래 데이터로 그 평균과의 거리를 통해서 얻어진 이 면적의 합분에 함수를 추정해내고 그런 다음에 그 오차의 오차를 가지고 구한 면적의 합을 나눠준 거죠. 요거 합분에 요거 합이라 그래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써요? 요것이 아주 작으면 이제 정확히 맞춰버렸다. 그럼 0이 되겠잖아요. 0이 그냥 작으면. 그럼 위에가 0이 되죠. 그러면 요 값이 어떻게 되겠죠? 0 없어지고 1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잘 맞춘 거야. R 제곱값이 1이면
1이면 가장 큰 게 1이 되는 거고 1이면 가장 잘 맞추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이것이 커진다라고 하면 이 분모가 이제 커지는 거죠. 이런 애들이 커지면 오차가 큰 거지. 오차가 커져. 커져서 자꾸 이제 0에 가까워 1에서 멀어지게 되죠. 이쪽이 커지면 이 값이 커지면 1에서 그걸 빼줘야 되니까 자꾸 1에서 멀어지는 값이 되잖아. 그래서 어쨌든 R 제곱값이 1이면 가장 잘 구분하는 거예요. 잘 구분하는 거고 0이나 뭐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오게 되면 안 좋은 거죠. 물론 이게 아주 머리 하게 되면 이렇게 엄청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가 요것보다 더 커져 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값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럼 더 안 좋은 거지. 그렇지만 되게 이제 리그레션을 하고 나면 얘가 어느 정도 피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보다 커질 수는 없어 사실. 이것보다 커질 수는 없고 되게 그래서 요 R 제곱값이 뭐 0부터 1 사이 값을 되게 갔는데 물론 이론상으로는 이게 요것의 오차가 훨씬 더 클 수가 있어가지고 요 면적 합보다 마이너스 값도 나올 수는 있죠. 어쨌든 이제 좋은 건 1값이 나올 때 가장 좋다. 잘 된 거다. 회계 평가할 때 이 R 제곱값이 1이면 가장 좋은 거다라고 하는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구해주는 이제 지금 함수가 그게 있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뒤에 뒤에 이제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를 모델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평가해 보려고 할 때 쓰려고. 근데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 회계 중에 비선형인 거 x제곱인 경우 요거까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도록 하죠. 그래서 그러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 형태인 거예요. 그때 a가 이제 3이고 b가 마이너스 2일 때를 가정하고 과연 선형 리그레션이 방법을 이용했을 때 이걸 정확하게 3과 마이너스 2를 예측하는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책대로 실습을 한번 해보죠. 보면 똑같고 x값의 범위는 랜덤하게 x는 똑같이 정하고 다만 이제 y값을 이 수식에 맞춰야 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계수는 똑같은데 x값만 제곱이니까 제곱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지. 여기 x 제곱이라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하고 y도 똑같이 해서 노이즈를 이제 준 거죠. 노이즈를 주고 피팅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x의 제곱값을 사용하잖아요. 제곱값을 x 제곱하고 3x 그러니까 이 부분도 피팅할 때 x의 제곱값을 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선형 회계를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 제곱이 있는데 왜 선형을 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x 제곱이라고 하는 값 자체를 하나의 그냥 선형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x라고 해. 즉 x 제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각 데이터들을 다 제곱을 하는데 요 놈을 갖다가 그냥 하나의 새로운 변수인 뭐라고 할까? z라고 z 이렇게 x제곱을 선형의 형태로 생각하면 된다. x제곱은 실제로는 x제곱 값이지만 그래서 z의 안에는 입력값이 x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z에는 지금 제곱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입력값들을 다 제곱의 형태로 주면 되는 거죠. 즉 x가 1, 2, 3, 4 이렇게 됐었는데 1, 4, 16 이렇게 요거를 x로 보자면 x로 그러면 선형회계 방정식 선형회계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입력을 x제곱으로 주는 거라고 해. 그러면서 이제
1차원인 건 맞죠. 하나 값씩 이렇게 딱딱 주니까. 다중 얘기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개의 벡터로 이제 주게 되는데 1, 3 이런 식으로 두 개. 그러면 이제 여기 x1, 여기 x2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하나만 있잖아요. 값이 하나씩 x가 하나씩 들어가니까 어쨌든 이것은 ax 플러스 b 형태로 추측을 하죠. 해석은 어때요? 그때 코에피션트가 갖는 요 변수는 x 제곱으로 해석만 하면 돼. 어쨌든 중요한 게 x 제곱으로 줘야 된다. x 제곱으로 여기 이렇게 x 제곱을 했으면 여기도 x 제곱으로 이렇게 주면 된다.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똑같죠.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면 여기도 작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이제 y는 x 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2잖아요. 거기다가 노이즈를 표준 전기분포로부터 했으니까 이렇게 점이 파란색 지금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데이터고, 그걸 이제 선형 리그레션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선형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모델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2차원으로 회귀를 한 거예요. 입력값을 그렇게 줬으니까 2차원으로 했을 때 이제 코에피션트는 2.98 이렇게 하고 인터셉트는 마이너스 1.91에서 3과 마이너스 2하고 유사하게 이제 되어 있죠. 물론 노이즈가 있으니까 3과 마이너스 2는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요 소식은 정확히 예측한 것은 fx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된다 이거죠. 마이너스 2.98 x제곱 마이너스 1.91 뭐 이런 식으로 요거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선에 함수가 요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x 값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찍어준 거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는 요 거리의 에러의 제곱, 아까 2의 제곱에 벌짝 합해 놓은 것을 최소한 거죠. 그걸 최소한 거. 그런 포물선이다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까지 막 설명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 수업을 실제로 대면 수업을 해야 여러분들이 반응을 봐야 내가 설명의 지금 정도가 너무 다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것까지 짚어주면서 좀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수학이 약간 들어가서 평소 다른 과목 설명할 때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그냥 내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약간씩 시간이 좀 더디긴 한데 뭐 알고 있는 사람은 좀 더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은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면 이번 기회에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